안녕하세요. 요즘에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랜 시간 이 길을 걸어오면서 많은 분들의 인생을 들여다봤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여성분의 사례는 제가 상담한 수많은 분들 중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그 한이 2등이라면 너무 서러울 정도로 극심한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1등일 수 있을 정도로 극심하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도 공감을 할 겁니다. 진작부터 이 사주를 제가 블로그에 올리고 싶었습니다만 사연이 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분이 좀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사연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충분히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분이 특정될 만한 개인정보 이런 거는 전혀 공개되는 거 없이 할 거라서 실제 다른 분들 사주도 지금까지 늘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해왔고 또 똑같은 사주가 수십 명 이상이 실존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거 없습니다만 그래도 본인은 좀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당사자가 불편해하는데 굳이 제가 저의 영리만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할 마음도 없고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것도 할 거는 많으니까. 사실 이분은 제 오래된 손님입니다. 연초라서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그렇게 방문을 하시게 됐는데 상담 중에 담소를 나누다가 제가 얼마 전부터 유튜브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도 안 꺼냈는데 이번에는 저한테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하시면서 제가 묻기도 전에 본인의 사연 공개가 저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산타클로스가 주는 새해 선물인가 싶어서 산타클로스는 성탄절 아닙니까? 어쨌든 저는 하라고 하면 거절이나 고민 같은 거 안 하고 바로 하는 성격이라서 이분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블로그에 포스팅부터 후다닥 하고 영상 촬영까지 하루 만에 논스톱으로 바로 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은 다음 주나 돼야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제가 주말에는 수업도 하고 이래저래 할 일이 많아서 매여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손님하고 나눈 대화 내용은 지극히 너무나도 개인적인 부분이라서 우리 같은 직업을 가진 분이라면 손님의 그런 개인정보나 사연의 취급에 대해서 늘 주의를 해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로 세상 밖으로 절대로 공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좀 과하게 말해서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비밀과도 같은 그런 무언의 약속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런 비밀 유지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제가 블로그에 한 번씩 올리거나 유튜브에 이렇게 공개하는 명식들은 이미 상담자한테 모두 동의를 구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상담자가 특정 또는 그 상담자를 추측이라도 할 만한 것들, 말하자면 거주지역이나 특이한 개인정보 같은 거, 왜 상담자나 최측근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민감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가능하면 공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가리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좀 길었습니다. 이제 사주를 좀 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을 할 거라 했지 않습니까? 이분의 사연이 매우 좀 극심합니다.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육친 관계부터 식별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모를 식별해 보면 월간의 기토가 모친입니다. 원신은 미중의 기토겠지요. 미중에 들어있는 을목이 부친이 됩니다. 근데 이 미토는 모친 입장에서 관과입니까? 목의 창고이기 때문에 입고돼 있는 상이라서 신유운에 부친이 돌아가게 됩니다. 기토 모친은 미중을목 부친과 사별하고 나서 갑목하고 지금 갑기합을 하고 있지요. 요분하고 재혼을 하게 됩니다. 재혼을 했으나 경금 이분에게는 갑목이 계부가 되겠지요. 미중에 을목이 친부가 될 거고 기토 모친은 갑목 계부하고도 얼마 못 살고 이별했다고 합니다. 사별이 아닙니다. 갑목 부친은 기토 모친의 입장에서 이 경금이 뭡니까? 상관 아닙니까? 갑목이 상관 경관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해로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남편을 한번 식별해 보면 사중에 병화가 남편이 됩니다. 개수가 자식이 되겠죠. 남편과 자식이 동조했기 때문에 오화를 남편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일지 오중에 병정화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현재까지는 남편이 아니라고요. 개수 자식을 낳는 남편은 사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무조건 사화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일간이 사중에서 투출했기 때문에 남편은 무조건 사중병화입니다. 일지에 배우자 궁에 오화 정관이 있다 해가지고 절대로 이거를 남편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 보는 게 아닙니다. 자, 신유운에 부친이 돌아간 운입니다. 신유운에 유금운에 병진년에 결혼했습니다. 사중병화가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남편 궁이 동하는 거예요. 또 계수 자식의 아랫도리가 동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운에 결혼이 잘 됩니다. 그와 동시에 계수 자식을 낳게 됩니다. 계수와 신중 임수까지 해서 총 3명의 자녀를 두게 됩니다. 신유운 같은 때는 결혼 운으로는 좀 불리합니다. 병화 입장에서는 이 유금이 12운성으로 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금은 사신이 되는 거고 또 겁지 아닙니까? 이런 운은 병화 입장에서는 좀 불리합니다. 즉 남편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다는 말이지요. 근데 뒤에 임술, 계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임수는 임수식신이 술중정화를 끄는 상이고 계해 완전히 상관경관운이지요. 여성분이 한창 결혼을 해야 될 나이, 보통 20대, 30대, 요즘은 40대도 하긴 하는데 20대, 30대 때 이런 운이 들어오는 거는 매우 안 좋습니다. 어쨌든 신유운 병진년에 결혼이 되게 됩니다. 진중에 계수가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는 결혼 운이 아주 강하게 동하는 때입니다. 원국에서도 지금 관식 독림이 돼가 있고 병진년 같은 경우도 일종의 관식 독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과 자식이 동시에 되거나 임신을 한 상태에서 결혼이 되거나 아니면 자식 낳고 살다가 결혼을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운이 신유, 임술, 계해 다 불리합니다. 실제 이때 결혼을 해서 계해대운에 남편하고 사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운이 흘러가는 여자분한테는 남자 같으면 가능하면 장계를 안 가는 게 좋습니다. 남자도 이렇게 철을 잡는 팔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주에는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를 배우고 사주를 활용해서 우리가 실제 삶에 접목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에 들어온 남편분이 해운에 돌아갔다 했지요. 그러면 이분이 남편을 잡았나 이 말이에요. 조금 지우겠습니다. 지금 이 경금일간요, 이 당사자 상담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사중병화, 남편을 잡았냐 이 말입니다. 상관경관으로, 상관은 아니지만 식신제살, 상관경관, 상관합살, 큰 틀에서는 다 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경금일간 이분이 남편을 잡아먹었냔 말입니다. 사주를 보면은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나는 분명히 이 남편분이 일찍 단명할 사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주를 가진 여자분을 만나서 결혼해서 살다가 돌아간다고 봅니다. 남편 사주도 제가 봤지만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수많은 사별하는 분들이 있겠지요. 그런 분들 사주를 보면 틀림없이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이제 사주를 모르는 입장에서 동양학적 관점에서 보면 남존여비를 지향하는 그런 사회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현이 서방을 잡아먹는다. 전현이 남편을 잡았다. 뭐 이런 말들이 돌았던 것이지 실제로는 단명할 사주를 가지고 있는 남자분이 이런 여자를 마누라로 맞이하게 되고 그렇게 살다가 자기 팔자대로 가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지요? 어쨌든 그렇게 사별을 하게 됐고 남편하고 사별하고 나서 미중에 정화가 들어있죠. 정화하고 재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미중 정화는 이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나 뭐 한다고 하면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의처증도 매우 심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뭐 욕설, 폭언, 폭행 많이 맞고 그랬는갑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지 않습니까? 요즘도 드러나지 않지만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오래 살지도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몇 년 살지도 못하고 잠시 살다가 남편이 사별한 계해운에 정축년에 정화가 올라오면 바로 상관경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두 번째 남편하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뒤로는 계속 혼자 장사를 하면서 지내다가 그렇게 살다가 뒤에 갑자대운에 정해년에 또 정화가 올라왔네요. 세 번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안 하고 동거식으로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가 일주일에 뭐 2, 3일은 같이 지내고 3, 4일은 따로 지내고 그런 거. 그렇게 동거 형태로 살기 시작했고 현재도 그냥 그렇게 되면 때로는 동거인이지만 때로는 그냥 남남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도 그렇게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실제 이분의 모친의 팔자하고 좀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실제 딸 팔자가 모친 팔자 닮는다
뭐 이런 말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지요. 그런 것처럼 실제 모친과 거짓말처럼 비슷하게 사는 그런 여자들을 많이 봅니다. 남자는 잘 없어요. 남자는 아버지 팔자를 닮아서 그래 간다 이런 경우는 잘 없는데 여자분들은 모친 팔자 닮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세 번째 남편분하고, 남편은 아니죠, 결혼 안 했으니까, 남편과도 똑같겠지만 남편이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자, 앞서 말했듯이 자녀는 총 셋인데 자녀가 개수 아닙니까? 자녀가 매우 안 좋습니다. 미토는 묘시고 오화는 절지고 신금은 사지고 초운의 경신까지 개수가 매우 불리합니다. 이거 마지가 아들입니다. 을축 때문에 무술년에 술을 많이 먹었나 봐요. 원래 알코올 중독이 좀 있었는데 그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그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급성 신부전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 무술 자체가 개수 자식 입장에서는 이게 뭡니까? 관 아닙니까? 이 관성, 무토, 정관이라고 하지만 이 관성이 한번 쓱 문질러 버리면 그냥 흔적도 없이 개수는 사라집니다. 을축 대운의 을목 자체도 이 미중에 개수의 묘지에서 올라온 묘신입니다. 이게 자식에 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자식에게는 매우 불리한 그런 운입니다. 이 무토 자체는 이 신금에서 투출합니다. 신중에 무토가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사신으로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 무토가 개수를 합해서 개수가 완전 합거,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사주를 딱 처음 봤을 때 자식이 너무 불리하네. 운을 보면 이 남편도 좀 불리하겠다는 생각이 바로 들어야 됩니다. 이런 손님이 딱 앉자마자 바로 남편 자식 이야기를 먼저 던져버리면 자기 혼자 이야기 싹 다 하고 옛날처럼 남편 죽었지 자식도 흉하겠네 이렇게 막말하는 상담하면 안 되고, 이분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좀 뭐랄까 콜드 리딩이라고 합니까? 이분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말을 좀 던지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일치에 들어가면 자기가 이야기를 다 합니다. 자기 혼자 이야기 다 하고 나중에는 돈 내고 그냥 갑니다. 그런 상담을 해야지 우리가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 편하게 상담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을축대운 무술년에 마지가 그렇게 사망을 하고 얼마 안 지나서 병인대운에 이 병화가 사중에서 올라오는 거지요. 오중에서도 올라옵니다. 투출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병인대운의 경자년 몇 년 안 됐습니다. 경자년이면 2020년입니다. 경자년의 경금은 요경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요 사에서도 올라옵니다. 사중의 경금이 올라오는 거고 이 신중의 경금이 올라오는 겁니다. 사중의 경금이 올라온다는 말은 이 개수의 아랫도리가 다시 동한다는 말이고 자식에 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이 병인대운의 병화는 사중에서 올라오고 오중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자녀의 아랫도리를 건드리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문제나 관이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경자년의 경금은 또 이 개수 자식의 사신이 동하는 그런 운으로서 그런 세운이 되고, 경자년의 이 자수는 연간 개수 자식의 녹지 아닙니까? 자수가 만약에 이 지지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적수오건의 상 또는 이 화토가 전부 자수를 극하는 그런 글자들 아닙니까? 자수가 완전 아작나는 그런 운입니다. 자수가 들어오면 좌우충, 잠이 상천을 하게 되고, 또 다르게 보면 이 신자랑 합을 해서 병인대운의 인목과 인호로 합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수와 상전이 일어나 버린다고. 물과 불이 완전 싸움을 붙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딱 보다시피 화세가 훨씬 강하잖아요. 수국화를 해서 불을 꺼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가 져버린다고. 이런 전도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제 블로그에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 블로그 내용을 보시는 게 훨씬 이해가 더 잘 될 겁니다. 그래서 병인대운 경자년에는 둘째가 해외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참 너무 불미하지요. 자녀가 하나만 잘못돼도 사내 만회하는데 자녀가 총 셋인데 그 중에서 둘씩이나 이렇게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이 모친이 세상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힘든 그런 세월을 지금도 보내고 있고 그렇다고 했습니다. 아까 둘째 자식도 이 개수로 봤는데 신중 임수로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를. 사실 인신사의 생지는 자식이 하나가 아니라 복수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2명, 3명, 4명으로도 볼 수가 있다고요. 옛날처럼 자식 5명, 10명 같은 시절에는 원국에 나와 있는 글자가 8글자밖에 안 되는데 자식 5명, 10명이 설명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인신사의 생지에 들어있는 자식은 복수로 봐도 됩니다. 임수로 본다 하더라도 불리해요. 병인대운 같은 때가 인사신 4명살이 동하는 거 아닙니까? 인신충이 강하게 동해버리는
돼버리니까 신자로 합을 해서 인호로 합을 한 상태에서 서로가 수와 상쟁을 하니까 수가 져버리니까 자식이 상하게 된다. 이렇게 통변을 해도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또 여름인 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까 잠깐 전도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정상적인 생극 관계가 작용을 못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즉 수가 화를 극해야 되는데 수와 상쟁이 일어나면은 수가 화를 꺼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화토의 세력에 의해서 수가 증발해버리는, 수가 손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사주를 보는데 전도를 보지 못하면 사주는 못 봅니다. 그렇게 해서 꼭 계수 자식이 아니라도 신중의 임수 자식이라 하더라도 흉하게 된다고 통변해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고 설명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싸움에서 수가 이겼다면 자식은 상하지 않겠지요. 상했기 때문에 계수로 보나 임수로 보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식이 하나 남았을 거 아닙니까? 지우겠습니다. 자식이 총 셋인데 막내 자식이 이제 하나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자식은 그럼 온전하겠습니까? 멀쩡할까요? 내가 이 집에 자식들 사주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그 돌아간 첫째, 둘째, 그 다음 지금 살아있는 셋째. 사주들이 다 좀 그렇습니다. 막내는 오랜 시간 간경변을 앓고 있고, 간경변이라면 간이 굳어가는 그런 병인데 이게 나중에는 결국에는 간경화, 간암으로 이렇게 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본인 말로는 무조건 간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의학 지식은 별로 없어서 무슨 말이 맞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경변을 앓고 있고 남석증이 주기적으로 와가지고 고생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이민년, 계묘년, 이민년이면 2022년을 말하지요. 계묘년이 2023년이고 요때에 요 어간에 신장암이 발병해서 수술을 하고 항암을 병행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뭐 완치 상태에 와 있다고 하지만 조금 그렇지요. 성한 자식이 없습니다. 현대처럼 의술이 발전하지 않은 과거라면 이 자식은 이미 죽었다고 봐도 되겠지요. 워낙에 의술이 좋으니까. 또 이 사주라는 학문 자체가 이미 뭐 1000년, 2000년 전의 학문이다 보니까 그때 방식으로 풀어내지만 지금은 의술이 이렇게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했다 보니까 이렇게 죽을 자식도 살린다 이 말이지요. 세 자녀 중에서 막내가 이렇게 생존해 있는 게 참 다행이라고 봅니다. 좀 다르게 보면 신중임수의 식신이 시간 간목 아닙니까? 절지에 앉아있고 많은 평관들의 극을 받고 있고 또 오하는 사지입니다. 간목 입장에서 사지고 이 임목이 인신충하고 이 병화는 간목의 사신이 되기 때문에 자식의 활동, 자식의 드러난 모습이 상한다고 봐도 됩니다. 그렇게 통변해도 됩니다. 이렇게 보는 게 초보분들한테는 매우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주는 이렇게 봐야지 됩니다. 어쨌든 셋째 자식도 불미한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는 있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보는 분들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이분이 얼마나 한이 많겠습니까? 짐작이 갑니까? 근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이분은 건강이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앞에 갑자대운에 여성 관련 질환 밑에 자궁 쪽에 시술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이분은 약한 당뇨가 있습니다. 평생 장사를 하고 살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무슨 시장인지는 내가 말 못하고 아주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완전 싸구려 아파트 말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고 먹고 살 정도로 돈은 있습니다. 부자는 아니고 이 정도 연세에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될 정도의 자산은 있는 것 같아요. 갑자운 같은데 가분에 돈 벌겠지요. 가분, 을은 좋아요. 병인, 정묘 매우 좋습니다. 이런 운들의 돈을 벌게 될 건데 실제 뭐 병인운, 정묘운 같은 때 좋아봤자 나이가 많기 때문에 온전하게 받아먹기는 조금 어렵겠지요. 이런 운들이 젊을 때 와 있어야 되는데 이 젊을 때 이런 운들의 남편하고 사별하고 순탄치 않은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구조의 결정적인 문제점이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한창 결혼할 시기 결혼 생활을 유지해가고 자식 낳고 재밌게 살아야 될 그런 시기에 운이 이렇게 강한 식상운으로 흘러왔던 거 이런 운이 남편 잡는 거란 말이에요. 요즘에 상담하시는 분들 이래 보고 제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요즘과 같은 세상에는 뭐 식상운이 괜찮다 이런 헛소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임상을 해보면 절대 그렇게 말 못합니다. 무조건 안 좋아요. 이 여자가 결혼 안 하고 자기 혼자 세상을 살아갈 것 같으면 결혼 안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대부분이 다 결혼을 하고 살 거 아닙니까? 무조건 남편한테 해롭고
안 좋습니다. 임상만 해봐도 바로 느낄 수가 있다고요. 임상이라는 거는 상담이고 그 상담을 통한 접목을 말하는 건데 안 좋습니다. 무조건 남편이 좀 유하고 좀 순둥순둥한 그런 분 같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무조건 안 좋다. 그리고 경호일주 같은 사주가 매우 신약하다면 식상운이 강하게 오더라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주는 약하지 않단 말이에요. 록 달고 있고 장생 달고 있고 기미토 인성이 이렇게 강하게 앉아있기 때문에 이분은 절대 약한 사주가 아닙니다. 이런 사주가 운이 강하게 식상운으로 들어와 버리면 남편은 무조건 안 좋고, 이런 운이 올 때 남편이 만약에 멀쩡하다면 남편은 절대 이 운에 잘 나갈 수가 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고 임상을 해보면 확실합니다.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분들이 괜찮다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한창 결혼하고 잘 살아야 되는 이런 운에 운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엄격히 말하면 이런 식상운들이 남편을 잡았다고 말하기보다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단명할 그런 팔자를 가지고 있는 분이 이런 여자를 만나서 살다가 그렇게 돌아가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더 합당할 겁니다. 사실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해보면 실제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이 개수 상관이 너무 약한 거예요. 지지가 너무 불리하게 돼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주의 기미토가 매우 흉신입니다. 이거. 얘 때문에 개수도 날아가는 거고, 얘 때문에 내가 만나는, 즉 경호일주 여자분이 만나는 남자들이 다 나에게 함부로 대하고 내가 뭐를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이 기미 월주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공부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왜 기미토 때문에 수많은 남자들이 나를 못 살게 구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도저히 생각해도 모르겠으면 댓글로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블로그에 와서 질문하시면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기미토가 완전 흉신이기 때문에 이분은 모친 덕이 없을 거고, 모친 덕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당연히 인성이 귀신이니까 공부줄은 당연히 짧겠지요.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주를 보려 하면은 이런 육친적인 부분이 맞아야 돼요. 내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누군가는 사주를 보면서 이혼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또는 부모의 그런 상을 읽을 수가 없다 하지만, 사주를 제대로 보는 거의 시작점, 즉 출발점이 육친관계를 제대로 식별해서 사주상에 나타나 있는 그런 글자들의 모습과 실제 현실에 있는 가족들의 모습이 일치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맞지 않으면 내가 뭔가 사주를 잘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구조는 어떤 남편을 만난다 하더라도 아까 말했던 그와 유사한 상으로 흘러갈 것이고, 이게 뭐 본인의 탓인지 남편의 탓인지 굳이 말을 하라면 나는 자기의 탓으로 봅니다. 왜? 자기가 이 날짜 이 시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들어가는 게 사주 공부란 말입니다. 사주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초년부터 이렇게 운이 금수로 흘렀는데 이때는 자식은 괜찮으나 남편의 문제가 불미하고, 그 뒤로는 운이 목화로 흘러버리니까 자녀가 불리해지는 아주 안타까운 그런 구조입니다. 원국의 관성이 약하지는 않으나 불미한 운을 만났고, 식상운을 말하는 겁니다. 구조의 짜임과 그런 글자들의 배치도 좀 묘하게, 좀 불미하게 돼가 있습니다. 이 구조가 만약에 기미일의 경호일주가 아니라 다음 달, 즉 경신월에, 경호일은 없겠지만 경신월에 태어났다면 경신월이 훨씬 나을 겁니다. 또 경호일이 아니라 하루 전날에 기사일이나 차라리 이틀 뒤에 임신일에 태어났다면 훨씬 나을 수는 있어요.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낫다는 말이지 뭐 아주 나이스하다 그런 건 아닙니다. 생시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루 다음날 신미일에 태어났다면 이 신금이 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오히려 더 괜찮을 수는 있어요. 어쨌든 이래저래 좀 많이 아쉬운 구조입니다. 경호일주가 계사년을 만나는 바람에 이 사화 때문에 종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시를 만난다 하더라도 좀 불미한 팔자가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다른 시간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찾아도 좋은 시간이 안 나옵니다. 몇 개 안 나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제가 이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남아있는 막내 자식이라도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고, 이분 또한 건강히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재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상황 같으면 살고 싶겠습니까? 하루하루가 막 지옥일 건데, 그래도 이분은 긍정적으로 살려고 하고 건강에도 좀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다행입니다. 사주를 상담한다는 거는, 또 사주 명리를 공부한다는 거는 단순히 맞추는 게 아니고, 즉
적중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언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학문적인 이치를 깨닫고 이 손님의 남은 운을 어떻게, 어떠한 자세로 맞이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조언해 주는 것이 뭐랄까, 진짜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고 상담하는 우리들의 그런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또 많이 길어졌는데, 블로그에 제가 오늘 포스팅을 했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는 거는 며칠 뒤에 올라가겠지요. 블로그에 포스팅 해놓은 걸 읽어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제가 말을 하는 재주는 좀 약해서 알아서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같은 거 좀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를 많이 눌려야지 이게 노출이 많이 된답니다. 여러분들 이게 도움이 됐으면 구독은 안 하더라도, 댓글은 안 쓰더라도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십시오. 이 정도 하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